야간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수습된 시신은 조업 중 손가락을 다쳐 이송 중이던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관련 기관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포항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포항에 있는 전현직 노동계 활동가 200여 명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거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의 시신이 어제 수습됐는데 확인 결과 손가락을 다쳐 이송 중이던 88 대왕호 선원 윤영호 씨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색 초기 헬기 주변에서 발견했던 3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4명은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수색 장기화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헬기 인양 지점에서 수습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구조를 요청했던 선원 윤영호 씨로 밝혀졌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4명으로 수색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색 당국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밤낮 없는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수중 무인 탐사기를 갖춘 3,500톤급 해군 구조함 광양함이 추가 배치돼 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양함과 함께 청해진함 양양함 등 수중 탐지 장비를 갖춘 선박은 모두 9척으로 독도 인근을 5개 중점 구간으로 나눠 수중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함선 19척과 항공기 4대, 잠수사 117명이 투입돼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당국은 독도 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해수부, 해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색 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실종자 가족 6명도 함께했습니다. 인양된 사고 헬기 동체는 포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송돼 국토부가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한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대구에 설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해경, 해군, 소방청 등이 포함된 지원단은 수색 상황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가족들의 요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KBS 직원이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사고 헬기가 이착륙 모습이 담긴 20초 분량의 영상 3개를 KBS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미 보도된 영상이라며 원본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해경은 해당 영상을 찍은 휴대전화를 국과수에 보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시작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45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첫날 본회의에선 박미경 의원이 생활체육과 스포츠 동호인을 겨냥한 신개념 관광정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일부턴 도교육청과 경제진흥원, 경부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시작으로 6개 상임위에서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25일부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공공도서관과 소규모 체육관 등 정부의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돼 국비 14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앞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에 선정된 영덕읍 행복청사와 영해면 예주 행복드림센터, 강구 건강활력센터, 영덕읍 미래인재 양성 도서관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자체 군비도 확보하고 기체도 발행해 오는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2년 만에 포항 지열발전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구 유출, 지진 트라우마 등 도시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킨 만큼 시민들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2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소였습니다.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량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시간을
2년 만에 검찰이 포항지열발전과 주관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기관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정부에서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유발로 밝혀졌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확실히 뭔가 좀 하루빨리 대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포항에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록과 포항 지진 전후 관측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발전소 입지 선정 시 단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시민들은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 환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이 지진을 일으키는 이런 일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3월 넥스지오 대표와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성을 생각하고 명백하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형사에 대한 그 잘못을 따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민사 부분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로 저는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관계자들이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경북이 135.2명으로 세종을 제외하면 최하위로 조사됐고 서울은 300.8명, 대구는 23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당 의사 수는 그 지역의 보건의료 취약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북 시군 가운데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없는 곳이 울진과 울릉, 영양군 3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최근 인구 2만 3천여 명에 불과한 군위군에서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지만 인구 4만 9,500여 명인 울진군과 1만 7천여 명인 영양군, 9,800여 명인 울릉군에서는 아직 회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1억 원 이상 기부금을 납부했거나 5년 이내에 내기로 약정한 개인으로 경북에서는 108명에 이릅니다. 포항에 있는 전현직 노조활동가 200여 명이 정의당에 대거 입당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열악한 노동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 참여를 통해 직접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전현직 노조 간부 등 이른바 노조 활동가 20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에 집단으로 입당했습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의 가짜 정규직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노동개혁 과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노동이 중심인 정당 정의당과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퇴보된 노동법에 있던 계약 문제라든가 지금 여야가 합의하려는 부분들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잘못된 정책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최근 정의당에 입당한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선 노동자 스스로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또는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또 정의당과 함께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철강공단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고 노동법 계약 저지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절대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라든가 삶의 질 개선 없이 민주주의가 진전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내년 총선에서
한 명 이상을 당선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포항 노동계의 집단 입당을 계기로 경북 전역에서 시민 입당 바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를 전일제 교육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과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북교육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연대회의는 경북교육청이 주 20시간 미만 시간제 노동자에게 전일제 교육 공무직과 동일한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노사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급식 전담 등 34개 직종 전일제 교육 공무원과의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1.8%, 교통비 4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지만 강사와 교육복지사 등 주 20시간 미만 일하는 13개 소수 직종은 아직 보충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오는 8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시아 원자력 위크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개국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전 안전성 강화, 중대사고 관리 대책 등 14개 주제 논문을 발표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수원 본사와 한전 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기온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 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입동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대학 일자리 센터는 오늘 학교 문무관에서 진로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